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축, 실내 건축, 오토캐드 기초와 실습 저자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은 엑서사이즈 50 기숙사 단위실 평면도 그리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단위실 그리면서 자, 이 단위실을 그리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바로 도면층입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도면층이 처음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이 도면층을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만은 이제 도면층을 처음 배우는 어떤 기초 초보자들 입장에서 도면층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또 도면층의 중요한 기능들을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단위실 평면도 예제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부터 빠르게 단위실 평면도를 그리면서 도면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캐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드에서 먼저 그리기 시작을 클릭해 주세요. 자, 도면이 시작되면은 자, 그리드를 꺼 주시고, 자, 그리드는 우리 실내 건축 쪽에서는 크게 도면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바로 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조건 먼저 작업하실 때 레이어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레이어를 처음 새 도면층, 자, 클릭을 해서 도면층의 이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중심선이라는 이런 한글 이름을 주시고요. 영어를 전환해 주는 게 좋지만은 우리가 리본 메뉴에 있는 기능들을 쓰게 된다면은 크게 한글이 되어 있어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이제 레이어 이름들을 계속 도면층 이름들을 주기 때문에 한글인 상태로 두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중심선 레이어를 현재 레이어로 만들어 주고, 자, 중심선 레이어의 색상을 빨간색, 자, 레드 컬러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 종류는 컨티뉴어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네요. 불러와야 되겠죠. 로드 점점점에서 자, 센터, 자, 배팅도 보이고요. 자, 센터를 선택하는데 이 센터의 어떤 요 길게 짧게의 간격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하겠다라면은 .5x 센터 2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센터 X2 같은 경우는 2배, 그죠? 2배로 쭉 늘어지는. 그래서 이제 센터만 가지고도 세 가지 종류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센터만 해서 확인. 자, 그냥 확인하시면 안 되고, 컨티뉴어스 대신에 나는 센터를 쓰겠다라고 이제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선 레이어는 자, 빨간색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자, 도면층 특성관리자에서 빠져나오면 되고요. 자, 도면층 특성관리자는 이렇게 닫을 수 있고, 자, 도면층 패널에서 도면층 특성 버튼을 클릭하면 또 나타납니다. 근데 할 때마다 우리가 도면층 특성을 클릭을 해서 이제 관리자를 오픈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작업 영역 좌측이나 우측이나 또 고정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플로팅 시켜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 숨기기 기능을 이용해서 마우스가 도면층 관리자를 벗어났을 때 저렇게 최소화되고, 또 필요할 때는 마우스를 올리면은 또 펼쳐져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심선을 그릴 건데요. 자, 중심선은 치수를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5300에 3400, 자, 이렇게 지금 치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저 치수대로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 자, 라인 툴을 이용해서 자, 5300이면은 최소한 6500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6500, 0. 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보통 이제 초반 작업은 우리가 수직 수평선을 많이 쓰기 때문에 F8번을 눌러서 우리가 직교 모드, 이게 직교 모드죠. F8번을 눌러도 되고,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이제 툴을 이용해서 직교 모드를 활성화 시켜도 되겠습니다. 자, 옵셋을 이용해서 3400만큼 위로 이렇게 간격 띄우기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수직 중심선은 그냥 눈대중으로 예쁘게, 눈대중으로 아름답게 예쁘게, 예,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1.3선인 거는 확실해요. 이렇게 확대를 하면 1.3선이니까.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1.3선인지 점선인지 실선인지 구분이 안 된다. 자, 이때 바로 이 선 종류, 우리 라인 타입이라고 이야기하는 선 종류의 축척을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자, LTS라는 이때 영어가 필요하네요. 자, LTS라는 라인 타입 스케일, 라인 타입 스케일 명령을 실행하셔서, 자, 지금 현재 값이 1이니까 1보다 좀 더 큰 값을 줘야 되겠죠. 8 정도를 주셔도 되고, 자, 이 LTS 라인 타입 스케일 값은 여기서 변경하셔도 되지만은 나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럴 때는 자, 특성 메뉴에 자, 세 번째 우리 이제 리스트가 선 종류가 되겠죠. 그때 기타로 들어가시면은 전력 축척 비율을 여기에서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디 있는지만 아시면은 이름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뭐 안 보일 때는 왜 없지가 아니고 자세히를 눌러주시면은 전력 축척 비율이 나오니까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15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자, 근데 15를 하니까 1.3선 간격이 뭐 이 정도가 좋으신 분은 이걸 쓰시면 되고요. 너무 좀 넓다 이렇게 생각되시면은 다시 기타로 가셔서 8 정도로 이렇게 수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400을 옵셋으로 5300이죠. 5300. 실수다. 자, 5300 옵셋. 자, 5300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간격이 이제 뭐 상하 이렇게 나오는 간격도 좀 비슷하게, 그리고 또 좀 충분히 뽑혀져 나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 정도 나왔다고 이게 튀어나왔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벽체에 파묻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뭐 좌우가 비슷하게 튀어나와 있고 아래 위로도 뭐 좌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은 뭐 정확한 어떤 길이는 상관이 없어요. 치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업은 지금 중심선 다 됐어요. 지금 중심선은 다 하셨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은 이 중심선이 제대로 됐는지, 물론 벽체를 바로 지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복잡한 도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치수를 바로 작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중심선을 제대로 이렇게 간격을 띄웠는지, 정확한 치수가 맞는지, 또 어느 게 중심선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레이어로 가서 치수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 레이어를 만들 때 지금 중심선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니까 중심선의 색상과 중심선의 선 종류를 그대로 따라 나왔어요. 그럼 두 가지를 다 변경해야 되니까 조금 작업 이제 번거롭다. 0번에서 새로 만들기를 했으면은 흰색의 컨티뉴스가 나왔으니까 색상만 변경하면 됐는데, 자, 색상만 변경하면 됐는데, 그래서 도면층을 이건 삭제를 할게요. 1번은. 자, 2번이라고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름을 변경해 줘야 되겠습니다. 치수. 자, 치수라는 이름의 레이어를 만들고 현재 레이어로 바꿔 주시고요. 앞에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치수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치수 작업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1번 치수 레이어를 만든다. 2번 뭐죠? 네, 치수 스타일을 만든다죠. 자, 주석에서 ISO 25라는 지금 치수 스타일이 현재 스타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절대 이걸 쓰지 말자. 자, 그러면 치수 스타일 관리자로 들어가서 자, ISO 25를 기본으로 해서 ISO 25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승계받아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들기. 자, 이름은 자, 기숙사 뭐 단위실이니까 뭐 단위실 자, 단위실 평면 용 정도로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위실 평면용에 쓰는 치수 스타일이다. 자, 계속. 자,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앞서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선 기호 탭별로 해서 바로 지정하고 갈게요. 자, 선에는 선 탭에서는 뭘 바꾼다? 네, 삼삼하게 바꿔주세요. 삼삼하게 바꿔서 치수선 너머로 연장을 조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여기서 치수 보조선이 떨어지는 거리죠. 이것도 조금 더 떨어지도록 삼삼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이렇게 보통 해요. 4 정도. 그래서 조금 더 띄워주는 스타일입니다. 자, 삼삼하게 외우기 쉽게.
자, 기호 및 화살표에서는, 자, 건축 도면에서는, 실내 건축 도면에서는 다 점점으로 하고, 지시선은 우리가 다중 지시선을 쓰기 때문에 지시선은 여기는 뭐 무시를 해도 되지만요, 점으로 바꿔줄게요. 이왕이면 바꿔줄 때. 자, 그리고 이 화살표의 크기는 점으로 했을 때는 2.5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이게 작은 점으로 하면은 보통 뭐 작은 점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작은 점으로 하면은 2.5 크기가 적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2.5가 너무 크기 때문에 1.0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것도 하나 외우세요. 자, 선에서는 삼삼하게, 기호 및 화살표에서는 점점점 1, 점점점 1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탭에서는, 자, 문자 탭에서는 우리가 지금 치수를 작성했을 때 나오는 이 글꼴, 이 글꼴은 에리얼 글꼴인데요, 너무 잘생겼어요. 치수의 숫자로 쓰기에는 너무너무 과하다. 그럼 제일 좀 빈약해, 허약해 보이는 글꼴을 써야 되는데요, 굴림체 정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굴림체를 바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굴림체로 지정되어 있는 문자 스타일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스탠다드와 주석이라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글꼴밖에 없는데, 얘들도 쓰지 마세요. 얘들도 쓰지 마세요. 그냥 만들어서 새로 쓰면, 새로 만들면 돼요. 자, 문자 스타일에 점점점을 클릭을 해서 문자 스타일, 이것도 뭐 관리자죠. 문자 스타일로 가서, 자, 두 개밖에 없지만 새로 만들자. 자, 이 문자 스타일은 어디에 쓸 거예요? 치수에만 쓸 거죠. 그러면 치수라고만 이름을 줘도 되고요, 치수용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뭐 치수 문자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뭐 문자 스타일을 지금 만드는 거니까 치수 문자, 문자 스타일 뭐 이렇게 이중이 될 수 있어서 문자까지 안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문자 스타일이니까. 확인. 자, 그럼 이 치수 문자 스타일의 글꼴을 뭘로 하겠다? 에리얼이 아닌 굴림으로 하겠다. 굴림으로 하겠다. 자, 굴림으로 하겠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은 골뱅이 굴림을 하시면 안 된다. 그죠? 위에 보면 골뱅이 굴림이 있는데, 골뱅이는 다 누워 있습니다. 나중에 글씨를 써보면은 글씨가 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다 누워 있죠. 왜 누워 있죠? 네, 골뱅이가 됐으니까.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은 골뱅이가 되죠. 그래서 눕게 됩니다. 뭔 소리죠? 네, 굴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높이는 주지 않습니다. 왜? 높이는 여기서 주는 게 아니고 여기 2.5라는 값이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 2.5라는 높이 값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0으로 주면 안 된다. 자, 적용을 누르시고 끝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닫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스탠다드 대신에 치수라는 문자 스타일을 이제 바꿔준 거죠. 이걸 왜 바꿨냐? 굴림체를 쓰기 위해서. 굴림체를 바꿔주기 위해서 이 치수 스타일 문자까지 만들어서 써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지만은 뭐 굉장히 쉽게 어떤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치수 문자 스타일은 굴림을 쓰고 있고, 문자의 높이는 2.5를 일단 기준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손대지 마세요. ISO 지금에 맞춰 있는 이 뭐 표준이 아닌데도 이게 지금 ISO 25예요. 이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맞춤 탭에 가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맞춤 옵션에서는 항상 치수 보조선 요 사이에 문자가 위치해라. 무슨 말이냐? 너무 좁게 우리가 그 치수를 만들면은 텍스트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좁더라도 삐져나가더라도 가운데 있어라. 그래서 요거를 일단 사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전체 축척, 오버롤 스케일. 그래서 지금 2.5라든지 아까 뭐 33하게라든지 이런 값들은 정말 작은 값이에요. 3mm예요. 3mm. 진짜 실제 3mm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치수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럼 이 모든 값들에다가 축척을 적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실 평면도 정도가 되면은 40 정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가구에다가 내가 이 치수를 쓴다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10 정도로 해서 축척을 바꿔서 쓰시면 되고요. 엄청나게 큰 어떤 평면도를 작업하신다면은 뭐 100이 된다든지 뭐 150이 된다든지 이렇게 축척만 조절하시면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나머지들은 한 번만 바꿔주면 되고, 다음부터는 이 축척만 바꿔서 계속 이 치수 스타일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40으로 해주시고요. 1차 단위에서는 뭐다? 윈도우즈 바탕화면을 쓰는데, 이유는 1000단위 심표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윈도우즈 바탕화면을 쓰고요. 자, 나머지는 나중에
치수를 좀 잘 다루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생초보다 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너무 많잖아. 다시 볼까요? 선은 삼삼하게. 자, 선은 삼삼하게. 기호 및 화살표는 점점점일. 자, 문자는 치수 스타일. 치수 스타일은 굴림. 자, 높이는 손대지 않는다. 자, 맞춤은 항상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 유지. 그리고 전체 축척은 도면의 크기마다 달라지는데 지금은 40 정도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바뀔 수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자, 1차 단위에서는 윈도우즈 바탕화면 끝. 예. 이렇게 하면 치수는 끝이에요. 치수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캐드를 처음 배우고 치수를 처음 배우는데 그거 다루면은 포기하게 됩니다. 어려워요. 그냥 확인 다 됐어요. 닫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운 선형 치수를 클릭, 자, 클릭, 쭉쭉쭉 올려서, 자, 클릭, 이 정도. 그래서 여기 지금 위치를 잡는 것도 사실은 좀 테크닉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가야 이쁘냐. 다음 뒤에 나오는 치수가 있을 거거든요. 밑에 보통 2단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좀 충분히 높게. 그래서 뭐 이건 조금 높다는 느낌도 들고요. 뭐 필요하다면은 뭐 신축으로 나중에 얘들을 이렇게 또 조절해서 조금 더 낮춰준다든지 이렇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아니니까 지우고요. 자, 그럼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왼쪽에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자, 이 정도. 그래서 이 밑에 이 다리가 너무 짧으면 안 돼요. 치수 보조선이 너무 짧으면 보기 싫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요 떨어지는 걸 아까 3을 줬는데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하고가 좀 차별화가 확 나야 된다. 그래서 좀 3 정도 하면은 띄우긴 띄웠는데 뭔가 좀 더 좀 깨름직한 느낌? 이런 느낌 좀 들어요. 그때는 4 정도 주면은 조금 더 띄울 수 있고요. 심하게는 여기까지 띄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치수를 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죠. 자, 보니까 5300에 3400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었고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벽체로 넘어갈게요. 자, 벽체 레이어를 만드실 때 어디서 만들래? 치수에서 만들면 색을 또 바꿔야 되죠. 자, 벽체를 우리가 흰색, 다시 말해서 검은색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0번 레이어에서 바로 만드시면은 바꿀 게 없죠. 그대로 쓰면 되니까. 이름만 벽체로 주시면 되겠다. 자, 벽체, 엔터. 자, 벽체를 현재 레이어. 자, 그러면 이제 벽체의 두께는 200이니까요. 자, 옵셋, 간격 띄우기 100만큼. 자, 그래서 자, 밖으로 100, 안으로 100. 자, 밖으로 100 하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둘 중에 어느 게 중심선인지 치수가 있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치수가 없었으면 지금 요 두 개 놓고 어디 갔다 오면은 못 찾아요. 어느 건지 모르니까 다시 막 길이를 재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치수가 있으니까 뭐 내일 해도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밖으로 100, 안으로 100. 자, 밖으로 100, 안으로 100. 안으로 100인데. 자, 이렇게 해서 벽체를 바꿔줄게요. 물론 이제 이렇게 벽체 만들 때 지금은 굉장히 원초적인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은 뭐 멀티라인이라든지 이런 명령어들도 있어요. 뭐 좋은 명령이긴 합니다만은 실무에서는 그게 그렇게 잘 활용이 안 돼요.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없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바꿀 때는요. 자, 벽체 레이어로 바꾸실 때 객체를 선택하고, 자, 그럼 선택된 레이어는 중심선이죠. 원래 이제 여기에 나오는 벽체 레이어는 선택을 안 했을 때는 현재 레이어가 나옵니다. 근데 선택을 하면 선택된 레이어가 나오고, 이 선택된 레이어를 벽체로 나는 바꿀래 하면은 ESC 바뀌어지는 거죠. 좋아요. 그럼 여기서 특성 일치로, 자, 얘를 원본으로 해서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벽체가 되고 싶은 애들을 이제 나머지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자, 벽체를 선택하고 이제 대상 객체, 원본이 되고 싶은 애들을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톡톡톡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 엔터. 자, 이제 벽체를 이렇게 모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모서리를 만들어 줘야 돼서 직사각형을 만드는데요. 뭐 이것도 사실은 조금 뭐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렉탱글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은 이 실이라는 게 항상 직사각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지금 배우는 거지 지금 어떤 노하우를 배우는 건 아닙니다. 물론 노하우도 배우긴 배우겠죠. 자, 목깎이를 하셔서 바로 하면 되는데 반지름 값이 0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작업을 했다면은 반지름이 0이 아닐 수 있죠. 그러면 한번 반지름을 확인해 볼게요. 자, 0이 확실합니다. 엔터. 자, 반지름 0이어야지 모서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다시 쭉 돌아가면서 실내를 돌아가면서 만들어 주세요. 여기 다 끝내고 여기 다 끝내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업을 해보면은 방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는 건 대부분 없어요. 여러 실들이 붙어 있고 또 실들이 뭐 다양하게 다양한 형태로 붙어 있고 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실을 쭉 따라가면서 필렛을 해주고 트림을 해주는 것이 제일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외곽을 돌아가는 거죠. 이런 순서를 지켜보면요, 굉장히 나중에 복잡한 도면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벽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킨 대로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벽체를 만들었고요. 그럼 여기서 그럼 창문하고 문은 안 만드냐? 만들 거예요. 근데 벽체를 다 완성한 다음에 만드세요. 뭐 성격 급한 사람들은 도면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 막 창문 문을 만들면서 같이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럼 오히려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고수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요, 우리는 CAD 초보니까 초급자들은 좀 약간 프로세스를 따라서 이렇게 벽을 먼저 만들고, 자, 다음으로 이제 개구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요, 자, 옵셋 1100. 지금 창호를 만드는 거 아니죠. 창호를 만드는 게 창호나 문이 들어갈 이제 개구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1100. 자, 해서 요 중심선을 1100, 요 창문부터 할게요. 또 1100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여기 치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레이어를 치수 레이어로 바꿔주고, 자, 현재 레이어를 바꿀 때 이렇게 이 도면층 패널에서 이렇게 바로 중심선으로 바꾸고 치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치수 레이어에서 자, 선형 치수 클릭하고 자, 1100 예쁘게 클릭. 자, 엔터. 1200 클릭. 1100 클릭. 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선이 개구부에 요만큼 선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다 선을 긋고 얘들을 지워도 되지만은 얘들을 이용해서 내가 작업하겠다라면은 역시 특성 일치해서 이렇게 벽체로 바꿔주고요. 자, 트림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죠. 지금 이 만든 치수들의 이 원점이 여기 있겠죠. 이 원점을 찍었을 때 이 선의 요 끝점과 치수의 원점이 어떻게 서로 깊은 관계에 빠졌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트림을 하게 되면은 자르기, 칼, 엔터. 자, 자르고 자, 지금은 괜찮은데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네, 치수 보조선의 원점들이 딸려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100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지금 요 위치가 그대로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데, 자, 이쪽에 있는 원점이 이 직선의 원점까지 딸려서 내려갔죠. 1200은 양쪽 다 딸려서 내려가니까 아예 통째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해서 이 치수를 만든 다음에 이 치수가 이 직선하고의 어떤 깊은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연관시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비연관이라고 하고요. 뭐의 비연관? 치수의 비연관이다 해서, 자, 이거는 위에 명령이 없습니다. 외워야 돼요. dim 치수, 한글이 아니고요, 영어로 치수 dim. 그럼 dim과 관련 명령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래서 비연관 this를 해야 돼요. this 뭐를 associate 연관, dim this associate라는 명령어. 자, 책에 있으니까요,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책을 확 접어주세요. 그 부분만. 그러면은 책을 피면은 바로 그 부분이 나오니까 dim this associate를 잊어버리지 않겠죠. 엔터. 자, dim this associate, 치수 비연관할 치수를 선택해 주는 거죠. 너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뭐 몰라, 그냥 다 한꺼번에 다 엔터. 자, 그래서 뭐 치수 연관을 시켜야 될 경우가 오히려 더 없어요. 그래서 치수 비연관으로 작업을 하시고요. 자, 트림으로 자르기 해서 자르고. 자,
엔터를 쳤는데 그대로 남아있죠. 왜? 비연관 시켰으니까. 완전히 이온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자르기. 그럼 마저 하죠. 이렇게 해서 자르고, 자르고. 자, 여기까지만 해 둘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여기 개구부가 있는 부분에 요 선, 벽체선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벽체선은 다릅니다. 여기는 벽체의 단면선이고 여기는 창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벽체에 그냥 가는 선, 인면선이 되겠죠. 그럼 이걸 갖다가 같은 선으로 표현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쉽게 넘어가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출력할 때 이 부분은 좀 굵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르기 해서 아예 뚫어 버리고요. 여기에는 다른 레이어 선을 그려줘야 됩니다. 레이어 자체를 다르게 할 거예요. 왜? 선 가중치로 이 부분을 좀 굵게 표현하려고요. 자, 그럼 일단 여기 뭐 출입구도 먼저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옵셋으로 자, 이번에는 1250 여기서 1250 자, 치수 레이어 돼 있으니까요. 바로 선형 치수 들어가서 1250 900 1250 예. 자, 이 두 개의 역시 중심선을 특성 일치를 이용해서 벽체로 바꿔주고 자, 트림을 하면 어떻게 된다? 또 딸려서 내려가겠죠. 봅시다. 자르기 해서 시원하게 뭐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를 거야. 그리고 구멍도 뻥 내줄 거야. 이렇게 자 기분 좋게 하고 엔터를 누르니까 어라? 치수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치수가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다. 자, 치수 비연관 dim this 이제는 뭐 앞에서 한번 썼기 때문에 빨리 나옵니다. dim this associate를 클릭을 해주고 자 그냥 확 다 선택해서 다 비연관 다 비연관 자 자르기로 자, 잘라주고 잘라주고 들어주고 뚫어주고 끝. 네, 이렇게 해주면은 벽체가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가는 선도 필요하고요. 여기 바닥에도 이렇게 지금 현관 바닥선이 나와 있죠. 요 선도 굉장히 가늘게 이제 벽체 단면이 아니니까 가는 선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자, 그럼 걔들을 같은 레이어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이어가 좀 많아지는 것은 좀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구분해 줄 거는 구분해 줘야 됩니다. 자, 벽체 레이어에서 새로 만들기. 자, 해서 자, 벽체. 자, 벽체에 요거는 뭐 인면선. 벽체의 인면선이라고 하는 이름 좀 이상하긴 한데 벽체에 가는 선. 네, 벽체에 가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책에서는 좀 다르게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영상으로 일단 먼저 비슷한 내용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그대로 흰색을 쓰시고요. 자, 요걸 그러면 좀 구분하겠다라면은 이름 자체를 아예 벽체의 단면선이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벽체의 단면선이다. 자,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는 굵게 표현하고 싶어. 나는 벽체를 굵게 표현하고 싶어. 가중치예요, 가중치. 자, 일단은 벽체 인면선을 현재 레이어로 해서 자, 현재 레이어로 해서 작업을 해보면요. 자, 여기에다가 라인을 자, 벽체 인면선으로 그었는데 뭐 색깔도 똑같아. 뭐 또 지금 뭐 구분이 안 되잖아.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구분할 방법이 없죠. 그럼 색깔 다르게 한다? 뭐 벽체인데 또 다르게 하기도 그렇고. 자, 그래서 바로 선가중치 벽체 단면에 선가중치를 0.3을 줍니다. 이건 가중치가 바뀌긴 하지만 화면상에서 이 부분 이 값들은 표현이 안 돼요. 굵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굵게 표현을 되려면은 적어도 0.3까지는 해줘야 된다. 이만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확인. 그럼 바뀌었고요. 0.3으로 바뀌었고. 자, 바뀐 선가중치가 화면상에 표현이 되려면은 자, 하단에 있는 선가중치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선가중치 표시. 자, 얘가 없다. 그러면 사용자화에서 선가중치를 이렇게 끄면 없고, 선가중치를 체크하면은 나오고. 자, 선가중치를 클릭하면 이렇게 0.3 선가중치를 가지는 두꺼운 단면 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제 벽체 인면선은 이렇게 가늘게 기본값이니까 굵지 않게 가늘게 표현이 되니까요. 작업을 좀 더 우리가 좀 예쁘게 구분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현관 바닥선은 1000만큼 옵셋을 또 해줘야 되니까요. 간격 띄우기 1000 해서 1000을 띄워주고, 자, 치수 레이어로 또 바꿔줘야 되겠죠. 치수 레이어에서 선형 치수로 1000이 맞니 안 맞니 봐야 되겠죠. 자, 1000 정도. 자, 그리고 이렇게 4300 정도. 자, 요 간격은 여기 텍스트가 하나 더 올라가는 정도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균형이 잡힙니다. 자, 이게 너무 이렇게 또 밑에 이만큼 내려가 있으면은, 이 너무 넓으면은 정말 보기가 이상하겠죠. 자, 그래서 예쁘게, 자, 예쁘게. 자, 이 선은 무슨 선이 된다? 네, 벽체 인면선이 된다. 인면선이 되고요. 자, 그리고 현관 바닥선 여기서부터 라인이 쭉 나와야 되는데, 치수가 아니죠. 자, 벽체 인면선이고 라인을, 선을 이렇게 그어서, 자, 교차점이 안 잡히면, 직교점이 안 잡히면 이렇게 미드 포인트가 막 잡힌다, 그죠? 직교점 객체 스냅을 쓸 수도 있고, 뭐 이거 2번 쓰려고 뭐 할 필요 없다 그러면은 아예 이렇게 지금 직교 모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수평선을 2개를 그냥 길쭉하게 그냥 그려버리고 못 갖게 해주면 되죠. 뭐 간단하게 이거는 이 정도야 뭐. 어머, 이것도 큰일 났네. 취소. 지금 이게 딸려서 내려왔죠. 뭘 안 했다. dim, 아이고야, dim disassociate. 치수 비용관 해주고 클릭. 자, 이제 다시 못 갖기 해주면은, 자, 되겠죠. 그러면 뭐 아주 아름답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창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 레이어로 또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창호는 파란색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겠다라면은, 자, 치수 레이어가 파란색이니까 치수 레이어에서 새로 만들기. 이름은 창호. 자, 창호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현재 레이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창호 레이어에서 창호 이제 문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뭐 디테일하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문이 있네 정도로 지금 우리가 그릴 거여서, 문틀도 굉장히 간단한 치수를 이용할 거고요. 그냥 이런 형태로 그리면은 문을 표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격 띄우기 옵셋으로 50 해서, 자, 요 벽체를 50, 요 벽체도 안으로 50. 그래서 우리 문의 크기, 문의 어떤 크기를 이야기할 때 900이다 이러면은 벽체에서 벽체까지입니다. 문틀에서 문틀 끝까지 아니에요. 그거는 문짝의 크기고, 문의 크기는 벽체에서 벽체까지. 자, 그리고 또 옵셋을 50을 그대로 해서, 자, 50, 50.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옵셋해서 만든 애들은 전부 다 뭐다? 창호가 된다. 자, 트림으로, 자, 자르기, 트림해서, 자, 바깥쪽 날려주고, 바깥쪽 날려주고, 자, 안쪽 날려주고, 끄트머리 날려주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일단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지금 벽체하고 이렇게 꺼보면은, 자, 요거만 디귿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여기 라인이 있겠죠. 여기 라인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어쨌든 각재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재료야 목재를 하든 뭐 그 강판을 이용하든 철을 이용하든 스틸을 이용하든 이렇게 뭔가 사각형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얘들이 벽체에 이렇게 묻혀 있으니까 간혹 안 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나 얘들이 이렇게 무브 해가지고 문이 꼭 벽체 안에만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렇게 걸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 선이 없으면 또 그려야 되잖아.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원래 이제 있는 선이고, 뭐 생략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뭐 그리려면 그리시고, 뭐 아니라면은 안 그려도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이 바로 이제 문에 문짝을 그리는 게 아니고, 문짝을 그리기 전에 이 문이 왔다 갔다 하는 크기를 정해 주는 거죠. 원으로 그려 주시면 돼요. 뭐 아크로 그려도 되는데요. 원이 그래도 조금 우리가 빨리 그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원을 그리고 선을 중심에서부터, 자, 여기 중심이죠.
4분점까지. 자, 4분점 객체 스냅이 없으면은 요건 꼭 있어야 돼요. 4분점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4분점 객체 스냅. 자, 여기서 이제 요 선을 가지고서 요 선과 지금 필요한 아크는 4분의 1 아크거든요. 4분의 1이 필요하니까 트림을 해서 자르기를 해서 칼. 자, 여기서 뭐 중심선이 칼이 돼도 되고요. 중심선이 칼이 되면은 반은 잘라내고 4분의 1 또 잘라내야 되니까 2번 잘라내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뭐 큰 수고가 아니까 해주면 되겠죠. 자,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그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자르기에서 자, 여기 선택하시고, 자, 요 선을 선택해 주셔야 되죠. 요 선만 선택해 주면은 여기 두 군데가 칼에 의해서 잡히니까 엔터. 자, 한 방에 4분의 3을 잘라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옵셋 간격 띄우기를 해서 50이니까요. 그냥 50 쓸게요. 자, 문짝이야. 너는 문짝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심선을 꺼보면요. 자, 반드시 끌 때 앞에 있는 첫 번째 온오프 쓰지 마시고요. 두 번째에 있는 동결을 쓰시기 바랍니다. 동결 중심선. 자, 그러면은 이게 문짝도 역시 직사각형이 돼야 되겠죠. 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라인으로 자, 요 엔드와 엔드를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는 뭐 약간 뭐 살짝 튀어나갔는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되나? 이거 자르면 안 되나? 아니죠. 얘는 그냥 문이 움직이는 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객체가 아닙니다. 궤도를 표현하는, 그래서 원래는 일점세선이 돼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그냥 실선으로 그냥 쓰는 거고요. 라인으로 그냥 막아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사각형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물론 이걸 생략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렇게 보면은 거의 보이지도 않으니까 무시해도 뭐 크게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있는 선을 뭐 그리는데 뭐라 할 사람 없겠죠. 그래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중심선 또 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으로 갈게요. 창으로. 자, 창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에 우리가 창문 틀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벽체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딱 맞게 그릴 거예요. 그렇게 뭐 창문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튀어나갈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냥 기본 연습이니까 그러면은 일단 창틀 전체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벽체 빈 부분에 창틀이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단 이제 작업하기 좀 불편하시다면은 창호 레이어에서 우리가 벽체를 꺼주면 되겠죠. 벽체 단면, 벽체 인면 꺼주세요. 중심선도 끄세요. 이렇게 해서 작업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창호를 완성해 주면 됩니다. 자, 객체 옵셋에서 50 그대로 할게요. 50으로 전체 창틀이 있어야 되고요. 전체 창틀. 그 다음에 이제 창문 짝을 그려야 되겠죠. 그럼 창문 짝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창문이네, 여기 뭐 여다지 창이네, 여기 미다지 창이네, 이 정도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이제 뭐 단일 창이다, 뭐 이중 창이다, 뭐 이 정도 정보를 정해 줄 수 있는 창을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라인으로 가운데 연결해 주고 또 옵셋으로 50으로 50 50. 자, 라인으로 자, 미드 포인트 연결하고 또 50만큼 위로 아래로. 자, 자르기에서 자, 엇갈립니다. 하나, 둘. 됐죠? 그럼 요쪽 창틀 나오니까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요거 먼저 지웠어야 되는데. 요걸 먼저 지웠으면은 좀 더 보기 편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창이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요. 창문에는 또 우리 도면 그리시는 분들 항상 또 여기 중심선을 넣으신다 그러면은 서클로 이렇게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서클로 한 요정도 그게 얼만데 뭐 200 정도 하셔도 되고 180 해도 되고 200도 괜찮습니다. 서클 하나 더. 자, 200 20 간격 줬고요. 서클 하나 더. 자, 230 뭐 하셔도 되고, 뭐 이거는 요거 점 대신 그리는 겁니다. 그럼 더 작게 해도 돼요. 더 작게 뭐 이번 더 작게 볼게요. 우리가 서클. 자, 200이었죠? 210. 그럼 210. 자, 라인으로 이렇게 끝과 끝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 자, 자르기. 자, 원을 다 칼로 해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지우고. 그럼 이렇게 마치 점 찍은 것처럼 일점세선으로는 이걸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뭐 그냥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게 중심선이네 꼭 티를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빨간색으로, 요거 하나 때문에 레이어를 또 만들기는 그건 너무 과하다, 작업이. 그래서 같은 레이어 안에서 이렇게 색깔만 바꿀 수도 있지만은 이걸 너무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창까지 완성을 해서 나머지 레이어를 켜서 보시면은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되겠죠. 벌써 이만큼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또 바로 이어서 가구로 가겠습니다. 가구는 뭐 창호에서 만들어서, 자, 현재 레이어, 자, 색상을 마젠타, 선홍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이름 안 좋네. 이런 실수가. 자, 가구. 제일 중요한 이름을 줘야죠. 가구. 자, 가구 작업 해보도록 할게요. 가구. 해치하기 전에 가구를 그려주는 게 좋겠죠. 해치에 가구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가구가 하나의 경계를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렉탱글로, 자, 코너에서, 자, 치수는 이제 책에 있는데요. 자, 뭐 치수를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1200, 마이너스 600. 자, 이렇게 되겠죠. 1200, 마이너스 600. 자, 그리고 네, 다음으로 의자가 되겠습니다. 의자는, 자, 렉탱글 직사각형 명령을 실행해서, 자, 코너에서 500, 500.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일부러 어디 기준을 두지 않고 뭐 아무 위치에나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무브 하면서 중간을 맞춰 주도록 하죠. 자, 중간점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를 맞춰 주고요. 자, 여기 뒤에 등받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자, 라인을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자, 이렇게 겹쳐서 그냥 하나 그어주고, 자, 무브, 이번에는 사각형만, 여기 선은 남아 있겠죠. 사각형만, 자, 밑으로 50. 자, 50만큼 이동시키면은 자연스럽게 등받이가 만들어지겠죠. 잔머리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자, 렉탱글. 자, 이번에는 이쪽 코너에서 300, 마이너스 1000.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라인으로, 자, 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각선의 의미는 키가 높은 가구 같은 경우에 평면도에서 이렇게 평면도 기준으로 보면은 가구가 잘리겠죠. 잘릴 때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주는 건데, 뭐 요즘은 안 해도 크게 뭐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주석을 달아주고 하기 때문에 뭐 대각선 있고 없고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대신 또 침대에도 이렇게 2000, 마이너스 1000. 자, 이렇게 그리고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줬는데요. 자, 이 대각선의 의미는 1인용 침대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이제 1000이 아니고 뭐 2000 정도가 된다, 1800 정도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긋게 되면은 이거는 2인용 침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그어주고, 자, 옷장도 마찬가지. 옷장도 높기 때문에 대각선을 그어줄 건데요. 900, 마이너스 600. 그리고 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다목적 선반은 렉탱글, 코너, 1000코너, 홈코너 이렇게 그어주면 다목적 선반. 다목적 선반은 높이가 평면의 단면 기준보다 낮으니까 대각선을 그어주지 않죠. 자, 뭐 그렇게 그런 의미인데 뭐 그어도 되고 안 그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자, 그어준다면 이렇게 대각선들을 그어줄 수가 있겠고, 자, 반대편에 대칭을 시켜줄 건데요. 자, 이때 대칭 명령을 내리고 객체를 선택할 때 뭐 렉탱글이니까 뭐 선택하기가 좀 그래도 쉬운 편이죠. 여기 선이 빠진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또 한번 신경을 써줘야 되고. 자, 그래서 뭐 지금은 크게 문제 없이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뭐 다른 어떤 객체들이 지나간다든지 복잡하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다른 레이어들을 어떻게 락을 걸어주면은, 이렇게 락을 걸어주면 가구만 락 걸지 않고요. 가구 레이어, 현재 레이어니까
나머지 레이어들을 이렇게 락을 걸어주면은 이제 편집을 할 때 가구 레이어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 선택이 되는 거죠. 대칭을 해서 뭐 이렇게 막 선택을 해도 가구만 선택이 된다. 자, 여기 미드 포인트와 미드 포인트를 연결해서 대칭선을 만들고 원본 객체를 지우지 않겠죠? 아니요. 자, 그러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시 락을 풀어주면 되겠죠. 뭐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눌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구까지 완성을 하고, 자, 이제 해치는 텍스트까지 포함해서 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는 문자 레이어, 자, 아유, 자, 문자 하죠. 그냥 문자. 자, 문자 레이어를 만들고 현재 레이어. 자, 색상은 뭐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만은 검은색으로 일단 할게요. 흰색, 검은색. 자, 그럼 그냥 텍스트를 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문자 스타일을 이용하는 것을 배웠고, 자, 문자 스타일을 우리가 좀 제대로 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면명과 그 다음에 실명, 그리고 바닥 레벨들을 표현하는 플로우 레벨하고 엔트런스 표시 등을 문자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석에서 자, 문자 스타일, 자, 문자 스타일로 가서, 자, 첫 번째 새로 만들기 도면명. 자, 도면명 문자 스타일을 만들고, 자, 도면명에는 무슨 글꼴을 쓴다? 여러 가지 글꼴들이 있지만은 나눔 고딕 엑스트라 볼드를 일단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 고딕 엑스트라 볼드를 도면명에다가 사용을 하고요. 뭐 이거보다 조금 더 제목 글꼴 좀 굵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HY 경고딕 정도가 또 뭐 나쁘지 않죠. HY 경고딕. 자, 그래서 이걸 도면명. 그래서 한글을 쓰기 때문에 한글 지원해주는 글꼴로 우리가 해줘야 되고, 여기서는 높이를 정해준다. 자, 도면명은 어느 정도? 지금 벽체가 200인데 우리가 200 글꼴을 쓰면은 텍스트는 요 진짜 200 높이보다는 조금 이제 아래 위로 좀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200이라고 했을 때는 200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350 정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350 정도로 해서 적용. 자, 이거는 치수 스타일만 만든 거고요. 자, 또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자, 이번에는 실명을 적도록 할게요. 실명. 자, 도면 주석 해서 뭐 실명. 자, 실명을 적어준다. 자, 확인. 자, 도면 주석 실명. 자, 이번엔 높이가 이제 작아져야 되겠죠. 200 정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준다. 자, 적용. 닫기. 닫기가 아니고요. 또 만들어야 되죠. 새로 만들기. 자, 플로우 레벨 뭐 이런 거 글씨는 또 실명보다도 더 작아야 되니까 뭐 도면 주석. 자, 이번에는 뭐 세부, 상세 뭐 이런 것들 뭐 약속이 다 사무실에 가면 다 돼 있고요. 뭐 여러분들 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이거 그걸 안 바꿨네요. 자, 그래서 이 상세는 우리 어떤 글꼴 쓸까요? 이거는 플로우 레벨하고 이렇게 적어주는 내용이 좀 작고 많기 때문에 도둠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도둠. 자, 도둠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도둠 대신에 이제 실명보다도 훨씬 좀 작아야 되니까 이건 150 적용. 아까 실명에서 HY 경고딕을 썼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나눔 글꼴 같은 걸로 이렇게 써주면은 나눔 고딕 엑스트라 볼드. 200은 그대로 두고 다시 적용. 그래서 수정하고는 또 적용하면 돼요. 내용을 이렇게 속성을 바꾼 다음에는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이제 작업할 게 도면명이니까 도면명을 현재로 설정하고, 그럼 현재 문자 스타일은 도면명. 자, 닫기. 자, 여러 줄 문자를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BC 글씨 샘플이 나오니까 보고 클릭을 해서 자, 클릭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뭐 평면도 뭐 두 칸 띄우고 면도 뭐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요. 평면도. 자, 그래서 좁아지면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또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는 없죠. 적당하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닫기. 자, 평면도 이렇게 해주고, 자, 주석에서, 자, 이번에는 도면 상세, 도면 주석 실명을 쓰겠다. 실명을. 자, 여러 줄 문자. 자, 확대해서, 자, 이렇게. 자, 뭐 책에 있는 대로 여학생, 기숙사, 뭐 띄우고 기숙사, 자, 괄호 2인실.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글꼴마다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만은 지금 이 나눔 글꼴이 좀 굉장히 좀 200을 줬지만은 굉장히 크네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많이. 그래서 지금 실명으로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크기가. 그래서 이 나눔 글꼴을 쓰겠다라면은, 나눔 글꼴 엑스트라 볼드 채를 쓰겠다라면은, 자, 주석으로 가서 좀 수정합시다. 자, 실명에 200인데 좀 크다. 자, 180, 170 적용 닫기. 자, 클릭을 해서, 자, 실명 좀 줄여주면, 한 번 더 해주면 이게 바로 바뀌어야 되는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약간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지정해주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학생 기숙사 2인실을 만들어줬고, 자, 주석에서, 자, 도면명 상세 선택해서, 자, 문자, 자, 이렇게 플로우 레벨 클릭. 자, 여기서 FL, 자, 플로우 레벨, 여기서 뭐 땡땡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땡땡 해줘도 되고, 뭐 아니면 는 해줘도 되겠죠. 플로우 레벨은, 자, 여기서 책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00은 없습니다. 자, 플러스 100을 해줘야 되겠죠. 자, 플러스 100. 자, 그래서 뭐 는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땡땡이 괜찮겠네요. 자, 플로우 레벨 100. 자, 닫기. 이렇게 해서, 그럼 그렇게 따지면 또 얘가 너무 이게 170이고 얘가 100이니까 150이니까 또 차이가 안 난다. 그럼 약간 플로우 레벨 더 줄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주석에 가서, 자, 다시 상세에 150을 뭐 한 120으로 고쳐주고, 뭐 도둠체에 이거 스타일 지정이 안 되네. 도둠이 보통 영어 같으면은 이제 뭐 일반적인 글꼴은 여기 이제 볼드냐 이탈릭이냐 이런 것들 정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없으니까 없으면 말고. 자, 닫기. 자, 역시 크기가 안 줄었어요. 이거 한번 선택해서 상세로 다시 바꿔주면은 이렇게 줄어들었죠. 여기서 크기를 바꿔줘도 되고 뭐 다 좋습니다. 자, 복사해서 플로우 레벨을, 자, F8번 여기다가 갖다 놓고, 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겠죠. 자, 더블 클릭. 자, 플러스 마이너스 0인데 0 앞에다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디 있죠? 기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면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된다. 자, 그래서, 자, 요 객체에 이렇게 뒤에 범위를 좀 줄여주고요. 자, 이제 엔트란스 복사를 해야 되겠죠? 자, 복사. 자, 이걸 가지고, 자, 더블 클릭. 쭉 긁어서 ENT. 자, 엔트란스 ENT 만들어서 닫기. 자, 여기 이제 화살표로 이제 입구를 그려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뭐 간단하게는 폴리선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폴리선으로. 자, 일단 이렇게 위스 값을 줘야 되겠죠. 자, 폭 값을 20 할까요? 20. 자, 20으로 시작해서 20으로. 자, 그래서 뭐 값은 뭐 한 150 정도 주면은 뭐 큰 문제가 없겠고요. 끝. 자, 여기 이렇게 또 화살표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자, 뭐 여기서 그래 가지고는 똑같이 만들기 어려우니까, 자, 폴리선을, 자,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서, 자, F8번을 끄고 그냥 뭐 좌표를 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자, 요 정도 이런 식으로 클릭, 엔터, 끝. 자, 여기서 대칭, 요것만 대칭해 주는 거죠. 이렇게 대칭을 해서, 자, 요 두 개를 결합시켜 주면 되겠죠. 자, 수정, P 에디트, 폴리선 에디터, 선택하고 결합.
join. 자, 엔터. 그러면은 뭐 마무리가 되겠죠. 얘는 결합하는 거 아니죠. 얘는 결합하는 거 아니고, 자, 요것만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얘들만 결합해 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뭐 엔트란스 표시가 되고요. 뭐 아니면은 이것도 괜찮아요. 엔트란스를 그냥 삼각형으로, 폴리선 삼각형으로 해서, 자, 위스 값을, 자, 시작을 얼마로? 시작을 뭐 150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150. 끝나는 거는 0.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되니까,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150, 0. 뭐 이렇게 하면 뭐 엔트란스 표시로 쓸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뭐 해치를 해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가 이제 실에 들어갔으면은 해치해 줘야 돼요. 해치. 자, 해치는, 자, 뭐 0번 레이어에서 새로 만들기 해치. 자, 하지만은 색상을 이렇게 짙은 검은색을 쓸 수는 없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를 쓸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회색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8번 색깔, 8번 색상 오케이. 자, 8번으로 해서 해치를 해주자. 현재 레이어 지정.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벽체 안에 해치를 할 때 중심선을 끄지 않으면은, 자, 해치 명령에서 우리 보통 선택점으로 이제 내부에 위치를 잡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이 중심선까지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빼야 된다. 얘는 신경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 해치를 중심선을 프리즈를 시켜줘야 된다. 프리즈를 시켜줘야 돼. 동결을 시켜줘야 된다. 자, 여기 기본이고요. 이걸 오프 하면은 해치할 때, 오프도 괜찮겠네. 근데 이제 오프도 이렇게 지금 그 해치 영역 할 때는 인식을 안 하는데, 다른 어떤 연산에서는 이게 오프만 시켜서는 인식에 이제 연산에서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결을 시키도록 하자. 프리즈. 자, 동결 시켜주고, 자, 이제 해치. 자, 그냥 뭐 사선으로 해치하면 되니까요. 뭐 앵글 이런 거 쓸 거 없이, 자, 사용자 정의에 45도, 뭐 저족조 벽돌을 이렇게 평면도에서 할 때는 50 정도 주면은 뭐 크게 무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45도에 간격 50 해서, 자, 클릭하고 두 번 만에 끝나죠. 중심선이 있었으면은 뭐 난리도 아니었겠죠. 끝. 엔터. 자, 해치 닫기. 자, 이렇게 해서 벽체는 만들어 주고요. 자, 뭐 색상이 조금 뭐 진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8번이 아니라 9번으로 바꿔줘도 괜찮겠죠. 그럼 약간 더 연하게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실내 안에 해치가 지금은 원래는 안 돼 있는데, 자, 원래는 안 돼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해치, 자, 그냥 뭐 타일이라 생각하고, 자, 0도, 0도에, 자, 50은 저거 너무 촘촘하니까 한 400 정도로 만약에 간격을 준다. 자, 근데 이제 한쪽 방향이 아니라 이제 그리드가 돼야 되니까 더블을 선택하는 거죠. 더블, 이중.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맞는 듯 안 맞는 듯, 이거보다는 아예 원점을 딱 지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점 설정을 해서 원점을, 자, 여기에다가, 요 점에 요 끝에다가 탁 맞추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좌우 대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클릭. 자, 엔터. 닫기. 자, 해서 내부에다가도 이렇게 타일을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여기도 현관 바닥에도 또 촘촘하게 해치할 수도 있겠죠. 자, 한다면은 이렇게, 자, 같은 크기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 정도, 100 정도, 자, 100 정도 간격으로 들어간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점이 저기 이쪽 기준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원점을 바꿔주면 되죠. 원점 바꿔서 다시 미드 포인트를 찍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또 정확하게 선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죠. 왜냐면은 이 타일을 온장을 한쪽 코너에서부터 보통 시작해서 개수를 잡기 때문에, 자, 여기가 원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 그럼 이렇게 딱 맞네요. 지금 100이니까 이게 그 900이니까 딱 18개가 들어갈 거 아니야. 이게 맞겠죠. 그래서 클릭 해주고 닫기. 자, 보면 이제 텍스트가 있는 부분은 해치가 빠진다. 그러면 텍스트를 조금 더 예쁘게 이제 움직이면은 여기 선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이왕 안에 안 들어갈 거 조금 더 빼서 이렇게 선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이제 예쁘겠죠.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조금 더. 자, 그러면 요 정도 이렇게 선도 나오고 이렇게 좀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타일을 적극적으로 또 쓴다면은 이런 형태로 타일들을 다 집어 넣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뭐 치수 다 됐고, 중심선 다시 이제 켜주면 되겠죠. 이제 다시 중심선을 켜준다. 자, 해치까지 이렇게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자, 이제 다중지시선을 넣어주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이어에서 치수 레이어로 사실 뭐 할 수도 있고요. 자, 레이어를 다시 만든다면은, 자, 번쩍. 자, 새로운 레이어 이름은 다중지시선. 자, 현재 레이어. 자, 색상은 파란색 그대로 쓰고요. 뭐 실선으로 역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지시선에 사실 문자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다중지시선 스타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다중지시선 스타일에 사용하는 문자 스타일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자, 주석으로 가서 다중지시선을 관리자로 들어가죠. 다중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로 가서 역시 스탠다드 주석은 쓰지 않겠다. 쓰지 않겠다. 건드리지 않겠다. 새로 만들기. 자, 이름은 자, 치수하고 좀 같은 개념으로 가주면 돼요. 그래서 단위실, 평면, 용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앞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지시선의 형식, 지시선의 구조, 지시선의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서 지시선 구조의 이 축척, 이것이 이제 치수의 오버롤 스케일 전역 축척하고 동일하게 가자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 도면 안에서 이 다중지시선과 치수는 같은 축척 40을 사용한다. 그럼 다른 도면에 가서는 축척이 만약에 10이 되면은 둘 다 10으로 바꾸면 되고, 또 100으로 가면은 둘 다 10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같이 가는 게 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럼 40에 맞춰서, 자, 지시선 형식으로 가면요, 뭐 직선 보통 이렇게 쓰니까요, 직선이고, 자, 화살촉을 역시 도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4예요. 4.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2.5도 사실 치수에서 커서 1로 줄였는데 4가 웬 말이냐. 너무 커요. 그래서 1.2 정도. 1.2. 물론 이제 도면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이게 좀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치수가 1이니까 치수보다는 보통 이 다중지시선의 점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1.2에서 뭐 거기에서 좀 더 크게 하겠다면 1.3, 1.4, 1.5 이것은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선 끊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지시선 구조에 가서 아까 이제 치수 이제 스케일을 40으로 줬습니다만은, 자, 연결선이 요 랜딩선 요 선인데 요게 8이면은 조금 길다는 느낌이 들어요. 8이면은 좀 긴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반으로 딱 잘라서 4로 만들어 줄게요. 4로. 자, 4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가서 내용이 좀 많아요. 자, 내용에 역시 문자 스타일을 스탠다드 뭐 도면명 이걸 쓸 거 아니죠. 그래서 점점점 눌러주고, 자, 새로 만들어요. 다중지시선 용으로 딱 만들어 줍니다. 다중지시선 용, 뭐 용 빼고, 자, 다중지시선의 문자다 확인. 자, 무슨 글꼴 쓰느냐. 다중지시선은 대부분 한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글을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되고요. 또 텍스트가 많아졌을 때 글자가 너무 옆으로 퍼지면 보기 싫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날씬한 텍스트를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글꼴은요, 맑은 고딕이에요. 맑은 고딕이 다른 글꼴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날씬해요. 날씬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맑은 고딕으로 선택을 해주고, 자, 높이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요 4라는 값으로 쓸 거예요.
물론 4는 아닙니다. 4를 고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저 값을 따라가기 때문에 0으로 지정을 해주고 적용 끝 닫기. 자, 그러면 스탠다드가 아니라 다중지시선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문자 높이는 4가 아니라 4는 또 이제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점도 4라는 크기를 썼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문자 높이도 4가 되면요. 이제 같은 40 축척을 가지고 있을 때 치수가 2.5인데 다중지시선이 4면은 조금 많이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중지시선이 도면에서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글씨들이 너무 크게 들어가면은 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치수가 2.5라면은 얘는 진짜 3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조금만 더 크게 가겠다면은 뭐 3.5나 뭐 3.2나 3 하세요. 3 하자. 3. 자, 3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고 작다 싶으면 좀 키우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그래서 현재 다중지시선 스타일은 단위 실평면용이 되었어요. 자, 닫기. 자, 이제 다중지시선 책상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시선을 실행하고, 자, 책상에 여기를 클릭해 주고, 자, 일단 F8번 눌러서 우리 수평 수직을 딱 만들어 줍니다. 그럼 요렇게 지금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그럼 요쯤에서 좀 약간 도면 다르게 할게요. 학생용 의자. 자, 밑에 엔터. 학생용 책상. 끝.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지시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석으로 가야 되겠죠. 지시선을 추가하겠다. 그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자, 하나 더 올라와서 여기가 학생용 의자다. 자, 끝. 엔터. 자, 그러면 요 위에 점은 학생용 의자, 밑에 점은 학생용 책상.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용의 책장 다중지시선.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일부러 가운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얼빵하게 찍어주는 게 좋아요. 얼빵하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쏠리면 안 되고, 애매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 여기 클릭을 해서, 자, 이쯤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용 책장 닫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은.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면은 얘를 카피해서 많이 씁니다. 카피를 해서 복사, 카피 해서 이렇게 쫙 당겨서 그 다음 뭐고, 또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건 좀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너는 뭐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보통은 요 높이를 또 유지해 줘야 되니까요. 얘를 복사해서 또 이렇게 수평으로 또 이렇게 이건 좀 줄어들 거니까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를 해서 많이 씁니다만은, 자, 하나하나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자, 다중지시선. 자,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좀 해야 되겠죠. 자, 어이쿠, 취소. 왜 또 절로 들어왔어. 자, 이쯤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자, 1인용 침대 닫기. 자, 여기는 또 지시선 작업을 해서, 자, 이쯤 찍고, 자, 이건 또 올라갔어요. 자, 옷장 닫고, 자, 마지막 지시선. 자, 이쯤 클릭을 하고, 자, 다목적 선반. 자, 일부러 이렇게 좀 삐뚤삐뚤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자, 얘들을 한 줄로 지금 위에 찍은 점은 그대로 두고 텍스트들을 이렇게 열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주석에, 자, 지시선 탭에서 지시선 자, 정렬이 되겠습니다. 정렬. 자, 지시선 정렬을 해서, 자, 지시선들을 선택해라. 자, 너 정렬. 자, 너도 정렬.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선택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선택하다 보면은 또 기준도 포함할 수 있겠죠. 자, 엔터. 자, 그러면 정렬할 다중지시선. 이제 기준이 어디냐? 자, 학생용 책상에 맞출 거냐? 1인용 침대에 맞출 거냐? 옷장에 맞출 거냐? 자, 1인용 침대에 맞추겠다. 클릭. 자, 그러면은 지금 찍는 순간 세로로 모였어요. 세로로. 자,
지금 선이 이렇게 노란색 선이 위 세로로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죠? 자, 이걸 가로로 옮겨주면 됩니다. 자, 가로로 옮겨주면은 이 가로 점선에 맞춰서 옷장, 다목적 선반, 책장이 이렇게 좀 더 내려오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일렬로 딱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자, 요게 바로 지시선의 정렬 되겠습니다. 정렬. 자, 이렇게 해서 도면이 이제 뭐 다 완성이 된 것 같죠? 자, 빠진 것은 항상 이제 도면을 그리고 나서 빠진 게 있는지 천천히 한번 둘러봐야 돼요. 자, 빠진 부분이 있나요? 자, 없는 것 같고요. 뭐 필요하다면은 뭐 신축 같은 명령을 이용해서 치수의 어떤 위치 등을 이렇게 좀 바꿔준다든지. 자, 주의할 점은 치수를 제발 이렇게 농다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농다리로 만드시면은 곤란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신축을 이용해서 좀 조절해 주는 방법. 뭐 아니면 이 사이 간격을 지정할 수 있죠. 우리가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치수에서도 정렬이 있었어요. 자,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뭐 할 필요는 없고, 눈으로 봐서 예쁘면은 예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은 평면도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레이어들 다시 한번 볼게요. 만든 순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네. 벽체, 그리고 나중에 벽체 단면선으로 바꿨죠. 자, 벽체 인면선, 중심선을 먼저 만들었죠. 중심선. 자, 그리고 벽체를 만들고, 그리고 창호를 만들고, 그 다음 가구를 또 만들었습니다. 치수를 참 먼저 자꾸 헷갈리네요. 중심선 다음에 바로 치수였어요. 치수를 먼저 작업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뭐 그리고 이제 해체하고 다중지시선까지 해서 완성을 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할 점들은 바로 주석에서 우리가 이 많은 다중지시선 문자 스타일을 만들고, 또 치수의 스타일을 단위실 평면용 새로 만들고, 다중지시선도 단위실 평면용 치수 스타일을 만들어서 다중지시선 스타일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작업을 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가중치가 표시되는 것은 바로 선가중치 표시 숨기기 기능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장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자, 뭐 위치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Oh no. 자, 해서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홍길동. 자, 만약에 뭐 앞에 조건이 붙는다면은 이렇게 이름들을 줄 수가 있겠죠. 뭐 또는 목, 뭐 또는 금, 뭐 많겠죠. 자, 이름에 자, 과제명은 여학생, 기숙사, 평면, 뭐 엑서사이즈 50 이렇게 뭐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쿠 이게 자, 뭐 혼자서 작업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연습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엑서사이즈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